하지만 이제 시 외곽이 계엄군에 의해서 봉쇄된 상황에서 이 무기 반납 문제를 둘러싸고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게 됩니다. 한편에서는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기를 먼저 반납하자라고 주장을 했고요.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계엄군이 먼저 자신들의 행위를 사과하고 또 책임자에 대한 어떤 처벌 같은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야 우리가 무기를 반납할 수 있다.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마지막까지 남아서 싸우고자 했던 우리가 흔히 항쟁파라고 부르는 이러한 이제 시민군들은 전남 도청에 모여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게 됩니다. 그 항쟁파도 정말 진짜 실탄 사격을 해가면서 싸우려고 남았었던 건 아니죠. 만약에 진짜 붙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정말 모조리 전부 다 집에 가버리면, 해산해버리면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어떻게 결론을 지을지 모르니 그러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남아있기를 주장했던 뭐 그런 세력들이죠.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더 널리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. 그렇네요. 네. 그리고 시민군에서도 항쟁파들도 이것이 너무 과도한 이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폭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고요. 이렇게 이제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 계엄군과 좀 타협을 모색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계엄군 측에서는 사실상 투항을 요구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무력으로 진압을 하겠다. 그래서 27일 새벽에 그 계엄군들은 광주 시내로 들어옵니다. 새벽 4시에 제3공수여단이죠. 공수여단이 전남 도청으로 들어갑니다. 최정예 부대가 압도적인 병력으로 공격을 합니다. 1층부터 꼭대기까지 방 하나하나를 수색해가면서 무차별 발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두 손 들고 이렇게 투항하는 사람들까지도 사격을 했습니다. 와, 정말 적군도 그러지 않겠어요. 네. 사실 정말 어른과 아이 싸움이라 그랬는데요. 금방 진압이 그렇죠. 됐겠죠. 네. 이 도청 진압 1시간 만인 새벽 5시 10분에 계엄군은 광주시를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. 그리고 오전 7시 27분에 이제 그 보도문을 발표했어요. 그 내용을 보면 생활고와 온갖 위협에 시달리는 선량한 광주 시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군 병력을 광주 시내에 투입하였다.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하죠. 선량한 시민을 구출했다고요? 참, 네, 어이가 없네요. 무고한 희생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그런 보도를 할 수 있는지. 아마 대부분 광주 시민들은 문 걸어 잠그고 다들 집에서 통곡을 했을 텐데 말이죠. 근데 그 새벽에 그 선무 방송을 하던 한 여성이 이제 광주 시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. 지금 곧 계엄군이 들어올 것 같고, 근데 지금 외로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, 우리가 그들과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듣는 광주 시민들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? 가슴에 이제 굉장히 저려오고 또 너무나 이제 먹먹해지는, 그리고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드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희 지도 교수께서는 그때 증언들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집안에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덜덜덜 떨었다고 합니다. 계엄군이 새로 이렇게 들어와도 또 언제 그런 희생이 또 다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정말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. 봤잖아요. 18일부터 맞아요. 21일까지 그들이 광주 시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경험했던 분들이고, 그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나서서 맞서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았을까. 계엄군이 광주 시내를 장악한 후에도 이 무고한 희생이 계속됐다고 합니다.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. 이금재, 한약방으로 출근하던 길에 총격 사망. 김성근, 우체국 근처에서 총격 사망. 양동선, 오세현, 직장 근무 중 총격 사망. 김명숙, 계엄군의 검문이 두려워 도망치다 총격 사망. 당시 14세. 염행렬, 당시 나이 16세. 계엄군의 총격에 배를 맞고 사망. 정말 말을 이을 수가 없네요. 왜 이래야 되는 거죠? 다 상황이 종료됐는데 반면 광주로 진압한 그럼 이 계엄군들은 무슨 대단한 어떤
승리를 얻은 군인처럼 그렇죠. 막 그런 뭐 축하의 분위기에 휩싸였을까요, 설마? 그 광주를 다룬 수많은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네. 제가 본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. 그 시민군들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참 민간인을 상대로 참 그 짓을 하고 이겼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모여서 힘차게 군가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중에 한 군인이, 한 계엄군이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(5.18) 민주화 운동 그 진압 후에 신군부는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, 우리가 흔히 국보위라고 하는 그 기구를 설치합니다. 국보위는 신군부의 집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1980년 8월 18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,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었던 유신헌법에 따라서 1980년 8월 27일 전두환이 결국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. 12.12 사태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긴 쿠데타가, 특히 그 과정에서 5.18 민주화 운동을 이 전두환이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